안녕하세요. 월가이창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녹화를 기준해서 아마 녹화 후에 바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월가이창 중심으로 미국 증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월가이창이 아무래도 이제 워낙 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월가이창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매크로적인 차원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정말 이제 믿기 힘든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다행스럽게 바로 해제가 되기는 했지만 증시가 받은 충격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두 번의 우리가 탄핵의 경우가 있었죠. 한 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또 한 번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탄핵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 시점에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탄핵이 마무리되는, 그게 뭐 가결이 됐던 혹은 부결이 되었던 탄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증시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당일날 한 5% 내외, 종가를 한 2% 넘는 3% 내외의 변동성을 좀 보였다가, 그때는 이제 탄핵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하락을 했고, 그 하락폭이 물론 고점 대비라면 좀 10% 넘게 떨어졌지만, 탄핵이 부결되는 그 순간이 바닥이었고, 기간 조정을 거쳤지만 주식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증시가 한 5% 내의 충격을 받았지만, 역시 탄핵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 시점부터는 증시가 오히려 상승을 했고, 나중에 탄핵이 종결되는 시점부터는 또 다른 랠리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과정이 좀 다르고 시차는 있었지만, 탄핵이 들어가는 순간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고, 생각보다 조정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다는 건 5% 내외 정도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 탄핵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증시가 굉장히 상승했다. 근데 사실 뭐 그 증시 사이클은 어쨌든 간에 증시 사이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둘 다 상승한 경우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탄핵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비상계엄이 좀 붙었기 때문에 조정은 아마 이 녹화 날짜, 업로드된 날짜 기준에서 조정이 큰 폭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이 조정폭이 5% 내외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후에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려면 탄핵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낙폭이 꽤 있었다고, 첫날에 낙폭이 꽤 있었다고 해서 만약에 섣부르게 지금이 기회라고 들어가시면 중간에 마음고생은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매수는 조금 더 천천히 어느 정도 탄핵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사실 기다려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비상계엄 이후에 첫 그 증시가 열렸던 시점에서 보면 일부 종목이 상승을 했죠. 물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굉장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카카오 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왜냐하면 이제 쏠림 현상에다가 또 하나는 이 테마주라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물과 관련된 테마주에서 수혜주와 그동안 혹은 거기에 연관돼서 주가 조정이 가도했다라고 해서 반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증시가 좀 상승한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 예를 든다면 현대일렉트릭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러니까 AI 모멘텀을 받는 전력기기나 반도체가 상승을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월가창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당선인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기대와 우려감 사이에 교차를 했죠. 뭐 기대감을 가졌던 것은 예를 들어 방산이라든지 혹은 뭐 경기 확장 혹은 재건 이런 쪽이었고, 반면에 좀 나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 IRA 법안을 받는 2차전지나 반도체 칩과 관련된 반도체주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파월 의장과 금리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부분이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근데 이게 과연 맞냐, 계속할 거냐라는 부분을 보면 현실적으로 득실을 따지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바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로 이제 그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뚜껑을 따보니까 재건주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예를 들면 방산주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면서 조정폭이 더 크게 나왔었고, 반면에 자동차는 조정을 많이 받을 거라고 했지만 의외로 좀 버티는 부분이 있었고, 또 반도체는 최근에 보면 오늘 우리가 그 하이닉스 반도체나 현대 일렉트릭이 좀 상승을 했지만, 뭐 예를 든다면 미국도 지금 오히려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규제안이 나온 이후에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 반전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좀 강하게 보이죠. 결국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강했던 섹터 1위가 I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 금융과 관련된 종목들이었다. 규제 완화. 그러면 지금 글로벌하게 이제 우리가 트럼프 정책 연구 리스크가 벗겨진 다음에 증시를 딱 바라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AI 모멘텀은 죽지 않는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리 대중국 규제 안에 나오더라도 상승 반전을 하고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죠. 그러니까 AI 모멘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기기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그 외부적인 조정을 좀 받을 때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경기 소비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드렸죠. 경기 소비재가 미국이 지난주에 뭐 ISM 제조업 지표라 이번 주죠.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또 하나 이제 다행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의 베셋 어떻게 보면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임명되고 난 뒤에 오히려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강성론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협상을 좀 할 수 있고 중국과 뭔가 대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기 지표 맞물리면서 경기 소비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매출을 좀 좋게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 뭐 유가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효도를 받는 카니발이나 이런 종목이나 혹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은행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이 세 섹터가 지금은 가장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한꺼풀 벗기고 보면 이 섹터가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역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반도체 종목이 대중국 규제안이 나오기 직전까지 굉장히 우려감이 컸지만 결국 하이닉스나 이쪽 계열이 조금 돌아서는 것 그리고 전력기가 좋은 것 역시 보겠죠.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이제 일부들은 이게 과연 이제 시세 연속성이 좀 미국만큼 될까? 사실 저도 거기에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기 소비자들도 일부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좀 보였고,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우리가 전에 겪었던 두 가지의 탄핵 사례를 보면 결국은 탄핵 초창기에 진입을 좀 자제하라. 탄핵이 완전히 가시화되고 나면 오히려 그 뒤쪽에 조정이 조금 더 온다는 것. 그리고 탄핵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상승 전환했다는 것. 이런 정도의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심지어 우리가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안 그래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온 이후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뾰루통한데 이제 신뢰감마저 이제 좀 상실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완전히 자금이 유출되느냐 이 여부는 주식 시장도 중요하지만 채권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손유입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손유출 규모가 발생이 되고 그게 커진다, 확대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심각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1,400원 한 40원 이상 때 처음 찍었지만 이게 뭐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때 나왔던 그 위기 상황과 동일하냐 보면 사실 그런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지금 중심 섹터들과 여기에 이제 겨루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우리 국내 증시에서 찾아야 되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제 비상계엄에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즘에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주식 투자를 지금 30년 넘게 해봤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다 해봤습니다. 다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해봤는데 사실 제가 팬데믹 이후에 지금 요즘에 우리 시장이 유독 어렵기도 하지만 느끼는 부분은 정말 주식 투자가 이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나. 내가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면 오판했던가.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모든 상황을 다 겪어봤는데 이 주식 투자가 요즘처럼 힘든 게 맞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만큼 경험이 있고 혹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더라도 아마 안 힘드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탈출구가 오늘 내일 바로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내가 이 그 악재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략적으로
그래도 좀 덜 피해가 있는 방향으로 막을 것이냐, 내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배분을 몇 대 몇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뭐 조금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은 개인 투자가분들도 ETF를 하면서 해지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해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이 삼박자를 갖춰도 물론 힘들죠. 근데 적어도 이 삼박자를 갖추면 내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좀 전략적인 마인드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히려 위기 상황이 더 많아질수록, 요즘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를 하시되 지식만 습득하지 마시고 전략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버티시는 분들은 아마 저도 이번에 겪은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뒤에 기쁨도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내가 받은 고통을 뒤쪽에 기쁨으로 전환시키려면 살아남아야 되겠죠. 반드시 생존해서 이긴 사람이, 주식시장은 승자 독식입니다. 살아남는 소수가 다수를 제물로 삼는 거죠.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릴 때 맨날 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그 백종원 사장님이 하셨던 그 얘기가 있잖아요. 왜 성공한 사람이 소수인가? 그 과정에서 오는 아주 견디기 힘든 그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 주식시장에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저희와 같이 방법을 같이 잘 찾아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가창 국내 증시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 당일날 업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계된 모든 내용들은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주식정음이라는 앱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의 창 이지안이었습니다.